4차선으로 확장한 88고속도로가 개통식을 갖고 새 길을 열었습니다. 동서교류 활성화와 지역감정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죽음의 도로라는 오명에서 벗어난 88도로를 달빛 고속도로로 불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탁상 행정에 대한 비판이 거셉니다. 광주 북을 지역구의 임내현 의원이 내일 탈당합니다. 안철수 신당이 탈당 현역 의원들로 꾸려지고 있어 지역민들의 지지세가 이어질지 미지수입니다. 한미던전 중저준위 폐기물의 첫 해상 운송이 시작됐습니다. 폐기물 1000드럼을 싣고 한미던전 물양장을 출항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엔 이름만 고속도로였던 88고속도로가 진짜 고속도로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개통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소식을 신동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88) 올림픽 고속도로가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 개통됐습니다. 광주에서 대구까지 거리는 기존의 182km에서 172km로 줄었습니다. 제한 속도는 시속 80km에서 100km로 높아졌습니다. 운행 시간은 2시간 10분대에서 1시간 40분대로 30분가량 단축됐습니다. 활발한 인적 교류와 물류 이동을 촉진해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영남과 호남 지역의 물리적 이동 거리가 가까워진 것을 기념하는 동서 화합의 동산도 조성됐습니다. 4차로 확장과 함께 88고속도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광주 대구 고속도로가 동서 화합의 상징으로 새 길을 열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도로가 바뀌면 생활도 달라질 겁니다. 기대 효과도 여러 가지인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김인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일단 도로가 넓게 뚫리면 가장 눈에 띄게 바뀌는 건 줄어든 물류비입니다. 연간 760억 원이 확 줄어들면서 지역 농산물이나 특산품 교류, 기업 간 교류가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광주, 대구는 물론이고 중간에 있는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의 8개 시군에 대한 지역 경제 발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기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확장 개통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선 광주에 새로운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초 KTX 호남선의 개통이 수도권 관광객을 끄는 효과를 가져왔다면 이번 개통은 지역에서 지역으로 관광객 교류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광주보다 인구가 100만 명이 많고 문화 소비층이 두터운 대구는 훌륭한 잠재적 손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왕래하는 그 길을 통해서 미래의 화합과 통합의 길로 가는 큰 발판이 되려고 생각합니다. 그간 추진돼 온 광주와 대구의 달빛 동맹은 더욱 끈끈해지게 됩니다. 영호남 공동체를 꿈꾸는 두 도시는 지난 2009년부터 의료산업 공동발전을 약속하는 등 협력 과제를 설정해 교류 범위를 차츰 넓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국토교통부가 88 올림픽 고속도로를 광주 대구 고속도로로 이름을 바꿔서 오늘 관보에 고시했습니다. 달굿벌과 빛고울의 첫 글자를 따서 달빛 고속도로라고 부르자는 두 지역의 요구는 묵살됐습니다.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빛고울 광주와 달굿벌 대구를 오가는 도로가 88 고속도로로 불린 지 30여 년. 4차로 확장 개통을 계기로 새로 지어진 이름은 광주 대구 고속도로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도로의 기점과 종점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표기한다는 원칙을 적용해 일방적으로 명칭을 확정해버린 것입니다. 결국 약칭으로 부를 경우엔 우스꽝스러운 광대 고속도로가 됐습니다. 웃기는 사람이라고 느껴지는데 그런 걸 일단 한다는 거는 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색적인 이런 고속도로라든가 어떤 88 올림픽을 어떤 기념한 그런 이름이라든가 한번 공모해서 한번 해봤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국토부의 결정에 대해 호남과 영남 지역민의 뜻을 무시한 탁상 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글문화연대는 달굿벌과 빛고울의 첫 글자를 따서 광대 대신 달빛 고속도로로 부르자는 내용의 공문을 국토부에 전달했습니다. 그것을 생활 속에 쓸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사람들에게 정감 있는 말로 다가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김부겸 전 국회의원은 광주와 대구가 추진 중인 달빛 동맹의 뜻을 담아서 도로 명칭을 달빛 고속도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달구벌과 빛골 두 도시의 미래와 우정을 위해서 이 고속도로는 달빛도로로 하는 것이 두 지역 시민들에게 최소한도의 기쁨과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동해와 중앙 기존 88고속도로까지 고속도로 명칭은 국토부 주장과 달리 기점 종점을 넣지 않은 사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광주시와 대구시가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부와 국토부를 설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어쨌든 88고속도로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동안 대형 사고가 잦아서 죽음의 도로라는 오명이 있었는데 이 이름도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정용 기자입니다. 지난 1981년 10월 영호람을 잇는 남북 내륙 횡단도로가 착공됩니다. 3년 만에 준공된 이 도로는 서울올림픽 유치를 기념해 88고속도로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구불구불 좁은 도로에 중앙 분리대조차 설치돼 있지 않다 보니 대형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지난 89년 설 명절에는 오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9명이 숨지고 22명이 다치는 참변이 일어났고 지난 97년 5월에는 두 판사 부부가 탔던 승용차가 버스와 충돌해 모두 5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도로 개통 이후 31년 동안 교통사고 사망자가 770명에 이릅니다. 최근 3년 통계를 보면 88고속도로에서 연평균 11.8명이 숨졌고 킬로미터당 사망자도 연간 0.05명으로 전국 고속도로 평균치의 2배 가까이 됐습니다. 전에 좁아가지고 살인도로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넓어지니까 일단은 안전해서 좋고요. 호남과 영남 지역민들은 차로가 확대되고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새 도로가 가장 안전한 길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광주 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의 탈당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분들 다 안철수 신당으로 가겠다고 하던데요. 그렇게 되면 대표만 바뀌었지 이전과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 그러면 유권자들은 또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 북을의 임내현 의원이 내일 탈당합니다. 김동철 의원에 이어 광주에서는 두 번째입니다. 강기정 의원을 제외한 박혜자, 장병환, 권은희 의원의 탈당도 시간 문제라는 관측입니다. 광주의 현역 의원들이 이렇게 흔들리는 건 각종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신당에 대한 지지가 유독 높게 나타나고 있는 데 따른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안철수 의원으로서도 내년 창당 전까지는 몸집을 최대한 불려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야권 심장부인 광주 현역 의원들에게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탈당이 곧 내년 총선에서의 당선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정치 혁신을 명분으로 출범하는 안철수 신당이 광주에서 탈당한 현역 의원들을 다시 공천하게 될 경우 시민들이 지금과 같은 지지를 안철수 신당에 계속 보내겠냐는 전망이 있습니다.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20명 이상의 현역 의원이 필요한 것은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급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 일이나 할 수는 또 없는 게 또 지금 현재 안철수 의원의 신당의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한겨레 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현역 의원을 다시 지지하겠다는 광주 시민들은 19%로 전국 평균 29%를 크게 밑돌아 현역 물갈이에 대한 욕구가 어느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지난 15일과 16일 전국 성인 남녀 1,127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와 스마트폰 앱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17.2%,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오차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2.9%포인트입니다.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한 새정치민주연합과 안철수 신당의 삿바 싸움은 결국 누가 더 참신하고 능력 있는 인물을 내세우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이렇게 안철수 신당 쪽으로 현역 의원들이 빠져나가면서 다른 신당파들은 입장이 참 곤란해졌습니다. 우리 그러지 말고 당장 통합하자는 분도 있고 호남에서는 경쟁하되 수도권에서는 연대하자는 분도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정배 의원은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과 연대 가능성을 차단한 것과 관련해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각을 세웠습니다.
독자 신당 창당을 선언한 안 의원을 잠재적 통합 대상으로 보면서도 흡수 대상이 되는 것을 우려하며 주도권 확보에 나선 모습입니다. 전 의원은 안현과 연대 의지를 나타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의원들이 안 의원 측에 합류하는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심정을 내비쳤습니다. 우리가 목표나 원칙이 있을 텐데 그것들이 상충되는 것들이 향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을 앞으로 어떻게 원칙에 맞게 잘. 박준영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도 안철수 의원을 견제하고 나섰습니다. 노선이나 어떤 사람과 함께 갈지 알 수가 없어 안 의원 신당 움직임을 보면서 창당 작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안철수 신당을 보면은 민주개혁 세력보다는 좀 테크노클라트적인 그런 이제 전문가 중심이 당이 되겠다. 그런 점에서 저는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안철수 의원의 독자 신당 추진은 호남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창당이 얼마나 신속하게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지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민심을 넓게 수용하고 지지를 넓게 받느냐가 더 중요하다. 한편 박지원 의원은 우후죽순 신당 창당이 추진돼 당의 중심인 호남이 와해되면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는 불가능하다며 문재인 대표의 이선 후퇴를 재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한비던전 방사성 폐기물을 바다를 통해서 운송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한비던전의 방사성 폐기물 1000드럼을 실은 청정 누리호가 출항했다고 밝혔습니다.